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들? 네, 제가 영상을 뭐 바빠가지고 많이 찍지를 못하고 듬성듬성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제가 바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지금 시장이 제가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액션 막 취해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이렇게 알려드리면 되는 거고요.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변하긴 하지만 그 매일매일을 사실은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잡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은 투자 중독에 빠져요. 이 투자 중독에 빠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투자 중독에 있어 가지고 사람이 예민해짐으로써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뭐랄까 작게 거래를 하게 되고 굵직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푼돈만 벌다 보면은 나중에 롱런을 뛰잖아요. 그럼 수익이 결국에는 이기지 못합니다. 수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계속해서 브리핑을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애초에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투자를 해요. 그리고 이 투자의 비중이 점점 잘 돼서 이게 커지면 일을 자연스럽게 그만두어도 될 정도가 되는 현상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투자에만 막 올인하고 연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잦은 거래가 되고 너무 예민하면은 결국에는 안 된다. 먹을 게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위험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험한다? 이 표현 좀 이상한데 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볼 필요는 없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 한번 보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최저가를 찍고 있는 상황 속에서 10월 지금 중순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일단 숏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단기적으로 숏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금 무너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다우지수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작년부터 그죠? 연초부터 해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가 작년 21년도 8월 달에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언제 그랬냐면 제가 연초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후발주로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뒤로 무너진다고 오히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코스피가 먼저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다우지수가 무너졌으니까 코스피도 무너진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코스피가 먼저 무너지고 그리고 다우지수가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누가 주도주인 거야? 누가 주도주야? 코스피가 주도주인 거야 지금. 응? 코스피가 앞서가거든요. 코스피가 주도주야. 코스피가 주도적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주도적인데 이 주도가 종합주가 주도거든요. 예, 종합의 주도예요. 종합의 주도인데 이게 무너질 때 어떻게 되냐면 더 앞서서 더 많이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다우지수가 기침을 하잖아요. 얘는 막 바로 폐렴으로 오는 거야. 안 그래도 얘는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얘가 기침을 해버리니까 얘는 폐렴까지 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다우지수가 무너지면은 코스피가 무너진다. 이렇게 해석을 항상 왜냐면 역대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난 수십 년간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올라갈 것이다 이러면서 버텨온 거예요. 작년부터. 근데 어디 그러냐는 거지. 아니라는 거죠.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보려면은 냉정하게 그 하나를 가지고 잘 판단하면서도 전체 윤곽을 또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가면은요 밀물 썰물이 있죠. 그죠? 밀물 썰물인데 물 들어온지 모르고서는 그냥 계속 노는 거야. 거기서 수영치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육지에서 점점 떨어지는 거지. 그죠? 어느 날 발이 안 닿는 거야. 그러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노는 건 노는데 물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도 전체도 보고 내부적인 것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뤄가야 된다. 시장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것들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바대로 조금씩 정복하고 하다 보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먼저 좀 잠깐 안내를 드리면 제가 이번 주 지금 투표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수업 들으신 분들 안에서 범위 내에서 모임을 갖고 온라인으로 얼굴 서로 보는 미팅을 가지면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받고 실시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수업 들으신 분들 범위 내에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수업 들은 수강생분들 쌤이 좀 많이 위로도 좀 주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표하고 있으니까 한번 뭐 모이도록 합시다. 온라인으로요. 자,
원달러 환율 요즘 난리죠. 환율이 뭐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424원까지 결국 찍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환율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그쵸?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200원 이하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환율은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이다. 근데 이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시세 차익을 놓고서는 뭔가를 액션을 취하려고는 하지 마라. 이게 뭐 퍼센트로 보면 크긴 큰데 이거가 슬피지 차이 때문에 내가 살 때는 예를 들어 1230원에 사고 나중에는 이제 팔 때 되면 1200원에 팔잖아요. 그쵸? 이것 때문에 이 갭차 때문에 별로 이익이 별로 없다. 그리고 여기서 1200원에서 1400원 올라온 게 물론 수익률로는 괜찮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거 차라리 투자할 바에는 채권 투자나 이런 것들이 차라리 수익률에선 더 나을 수 있다. 때문에 이거는 투자하지 말고 다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환율에 있어서 뭐 미국 갈 사람도 빨리 바꿔놓긴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결국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지금 아직 뭐 하락할 기조나 이런 건 없어요. 환율이 언제 떨어질 것이다라고 여기서 무모하게 예측하는 순간부터 골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옳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시장은 항상 옳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시장이 이렇다 이런 거야. 1424원이야 지금. 그죠? 그럼 1424원이야. 이게 뭐 거품이니 뭐니 뭐 이딴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냥 이게 다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이게 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상해, 심천 뭐 이런 것들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총 4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국 상해 지수, 상하이 지수 보니까 쭉쭉쭉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더 무너질 겁니다. 이제부터 중국은요. 역으로 오히려 걸어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더 떨어진다고요? 네. 더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얘가 3,000이죠. 얘 2,500도 볼 거예요. 조만간에 볼 거다. 중국 펀드 들어가신 분 혹시나 계시거나 이러면은 지금 마이너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부터는 더 보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다가올 텐데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 차트 뭐 이모저모 분위기 봐서요.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지금 IMF에서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경고하고 있는데 중국도 경고한 거 아세요? 근데 제가 볼 땐 중국이 이번엔 당첨일 것 같아. 이젠 97년 대한민국이었죠? 22년 중국 당첨. 중국 당첨입니다. 예. 20년, 21년에부터 애초에 은행 부도 얘기가 있었어요. 은행 부도 이야기가 그죠? 있었고 이게 부동산으로부터 오는 거였죠. 예, 그때부터 골맞던 거가 이번에 터지면서 IMF 이제 금리 인상이죠.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죠. 미국이 올리니까 그러면서 얘네도 같이 인상하면서 직격탄을 맞을 건데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지금부터 더 하락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 지수 지금 뭐 2200 그죠? 2134까지 9월 30일 날 찍었고요. 그쵸? 역대급 막 찍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2200선 그래서 회복됐다 이러는데 아니요. 회복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더 무너질 겁니다. 예. 지금 뭐 제가 윗단에서 3300 여기 있는데 제가 3300의 꼭대기를 못 잡았어도 3100선에서부터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3100선에서 여기 라인이네요. 3100선 여기서부터 8월달에 그죠? 누구도 알 수 있어요. 21년 8월달에 이거 폭락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는 리얼티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그쵸? 부동산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몇몇 있지만 8월달에 무너진다라고 정말 완전 뭐 이 정도면 이마에다 맞춘 거지 뭐 꼭대기 완전 그 정수리는 아니어도 이마나 눈썹에다 딱 갖다 때린 거잖아요. 예, 그리고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와장창창 무너졌죠. 이때 당시에 저를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네가 뭔데 이랬던 분들 시간을 대감게 하고 싶을 겁니다. 정말 시간을 대감게 한번 이게 여러분 이게 개인들은 더군다나요 그 대형주도 안 사. 물론 뭐 사기도 하지만 또서 주 드는 거에서 삼성전자 묻어놓으면 된다는 것 때문에 또 삼성전자 왕창 21년도 8월달에 언제냐? 이때인데 8만원짜리가 지금 55,000원 이거 미치는 거야 이거 진짜 숨 못 쉬어.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9월 30일날 얼마나 53,0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55,800원 했는데요. 더 무너질 거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뭐 뭔가 바닥이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예,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 영어로 쳐야 되군요.
오케이. 네이버, 어우, 말도 못하죠. 8월 달에 네이버의 개미들이 44만 2천 라인에 올라탔는데 16만 2천 원. 제가 이거 주식 수업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이버, 제가 주식 수업 언제 했어요? 5, 6월 뭐 이때 했나? 여름에 했죠? 어쨌든 간에. 그죠? 7, 8 뭐 이때 한다 해도 제가 뭐라 했어요? 더 무너질 거라 했죠? 16만 원까지 무너졌습니다. 카카오도 제가 그랬죠. 카카오 라인들 다 무너질 거라고. 49,800원. 이거 개미들 언제 샀겠어요? 15만 원인데 49,000원. 마이너스 70%라고 육박하단 말이에요. 환장하는 거지 이거 뭐. 카카오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카카오 쪽들이 다 안 좋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카카오 게임즈 그죠? 안 좋고요. 카카오 뱅크도 안 좋아. 카카오 페이. 그래서 제가 카카오 라인은 다 안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결국엔 지금 카카오 라인들이 결국 시간 지나서 보니까 최저점을 찍어가면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앞으로도 종합주가지수는 계속해서 빠질 거예요. 저는 주식을 하나도 들고 있지 않고 있고요. 제가 8월 달, 9월 달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주식의 비중은 아주 조금만 하셔라라고 늘 신신당부 단체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여러분?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코스닥이군 코스피군 다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뉴스 한번 와서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21년도에 제일 많이 올랐던 지역이 세종시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20년, 21년도. 우린 망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또 한 번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를 해서 돈을 얻으면 뭘 얻어야 되냐면 경험을 얻어야 되는데 경험들도 안 얻어. 이거 생각 없이 사는 거거든. 이거 혼나야 돼요. 이건 정말 혼나야 돼요. 돈 잃고선 계속 노가다야. 계속 노동이야. 이러면 안 되거든. 얻어가야 됩니다. 일지를 써야 되거든. 매매 일지도 쓰고 일기도 쓰고.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달라. 일기를 씁니다. 이게 이 사업이든 투자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얻어가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은 흘러요. 돈은 스쳐갑니다. 근데 일기를 쓰고 얻어가야지만 미래가 계속해서 나아지는 거거든.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20년, 21년도에 제일 많이 올랐던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세종시인데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제가 단체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뭘 사야 된다 그랬죠? 땅을 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 했는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볼게요. 세종시가 지금 제가 최고 많이 오른 지역 이렇게 막 검색해봤어요. 뉴스 거 옛날 거 보느라고. 근데 옛날 건 안 뜨고 뒤에 갔으니까 뭐라 나오냐면 보세요. 세종시 땅값 전국에서 최고 많이 올랐다. 이렇게 떴습니다. 그쵸? 예. 세종시가 땅값 제일 많이 올랐다. 땅값 제일 많이 올랐다. 세종시 땅값 제일 많이 올랐다. 땅값은 치솟는데 아파트 가격은 내린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럼 지금 땅 어디 사야 돼요? 지금 땅 어디 사야 되냐면 서울은 1구는 이미 들어갔어. 살짝 늦었어. 1.5군이야 지금 들어가면. 서울, 수도권, 예. 인천 여기도 지금 1.5군이야. 다 수도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땅 사세요. 거품이 없게끔 사셔야 됩니다. 이미 가격이 딱 봐서 내가 살 것 같은데 좀 오른 거다. 이거는 사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러면 또 어디를 사야 되냐면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업 들으신 분들 부동산에서 제 3국면 인곳 가서 땅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알지. 수업 들은 사람들은. 그죠? 부동산에서 3국면에서 리얼티 쌤이 얘기한 것처럼 3국면에서는 땅을 사야 돼. 지금. 가서 땅 사세요. 예. 그래 놓으면 됩니다. 거기 싸요. 그럼 이제 돈 벌 수 있어. 그럼 선생님 땅을 뭐 사? 땅은요 한 28가지 종류거든. 돼지 왜 27종이거든. 돼지 사고 이렇게 길이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네모 반듯한 꼭 네모 반듯 아닌데 약간 마른 거 이렇게 했는데 건물 올릴 수 있으면 돼. 알겠지? 건물만 올릴 수 있고 도로하고 인접했죠. 시골 땅 사도 돼. 시골 땅 사도 돼. 근데 막 시골에 막 갔는데 막 산 이렇게 있는데 막 여기 중턱 가지고 묘가 이렇게 막 묘는 다 있어도 돼 상관없는데 묘가 있어가지고 막 묘 사이를 가로질러 가지고 나무가 있고 막 이런데 막 불빛 하나 없이 막 이런데 이런 거 사면 안 돼. 이런 것도 오르긴 올라. 이런 것도 오르는데 이것까지도 올라. 그런데 그런 거 사지 말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세요. 건물 지을 수 있는 특히 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덧없이 오케이, 예스 오케이 이거 사세요. 그렇다라면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3국면에 있는 것들 사면 된다. 제가 지금 이제 수업을 안 하잖아요. 부동산 수업도 안 하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10기 마지막 강의로 해서 이번 두 번째 강의인데 지금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수업 들으신 우리 수강생분들은 리얼티 쌤이 뭔 얘기하는지 알겠다면 탁탁탁 찾고 이제 자기들 고기 잡는 법을 아니까 딱딱딱딱 여러 박을 비교해. 그럼 여기서 사야겠다. 그럼 이제 질문 날라오는 게 뭐냐면 쌤 그럼 여기 가서 땅 살라는데 이거 어때요? 이렇게 질문이 날라오거든 수준이. 근데 지금 수업 못 들으신 분들은 3이 뭐고 2가 뭐고 1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부동산 가서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흔들리는 거고 막. 이게 안타까운 거지. 그 수업을 배웠을 때 좀 배웠으면 좋았는데 너무 안타까워.
주식 같은 경우 볼게요. 그래요. B2 절반이 50대 이상 실버개미 폭락장에서 노후자금 베팅했다. 그죠? 그래서 이게 50대들이 이제 노후자금을 베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퇴직금 갖다 다 이제 한 거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이가 50인데 뭐냐고 이분들 직장 생활 하시고 그 돈 받아가지고 주식시장에 갖다가 넣어가지고 불려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거든. 이거는 에이, 옛날에도 있었어. 옛날에도 퇴직금 땡겨다가 치킨집 차리고 안 되는 거야. 연끌족들 요즘 어떤지 한번 또 봐봤어요. 예, 어땠더니 이달 이자 1% 넘게 뛸 수도 빅 스텝업 팀 연끌족에 벌어질 일. 37살. 지금 30세대들 일도 안 해. 더군다나. 그죠? 요즘 일 안 하죠? 예. 자, 알려드릴게요. 일하세요. 여러분,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야. 나라에서 그걸 원해. 열심히 일하고 땅에다 묻어두고 땅에 살 돈 없어. 그럼 예금해. 예금이 좋은 거야. 적금 말고 예금하라고. 지금 막 이거 봐봐. 채권 지금 AA, 트리플 A가 지금 막 미쳤어. 4.3%야 막.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이 정도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못해도 예금. 아니면 CMA 제가 얘기했죠? CMA 얘기했을 텐데 제가 한 번은. 이럴 때 캐시 매니저 어카운트 CMA에다 넣어라 돈을. MMF나 머니마켓 펀드. 은행 가면 MMF고 증권사 가면 CMA거든요. 이런 데다 돈 넣었어야지. 이건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예, 이미 늦었고요. 지금 늦었어요. 작년 8월부터 채권 사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넣고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사놓고 즐기는 사람들은 즐기시고요. 안 산 사람들, 그러니까 CMA든 MMF든 채권이든 사놓은 사람들은 즐기는 구간이고요. 안 한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제 분명 말씀드렸어요. 기다려야. 지금은 뭐 추가 따라가면 안 돼. 절대로 그냥 기다려. 그럼 쌤 초조하지 마. 인생 길게 살아. 돈 모아. 이것도 투자야. 돈 모아.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 일하세요. 일해서 돈 모아. 그 다음을 준비하세요. 몰라. 지금 폭락이 언제까지 올지 몰라. 8년이 온다는 뭐 전문가분도 계세요.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예. 그리고 뭐 4년이다, 5년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뭐 4년이, 8년이, 10년이 이건 수도권 얘기고 수도권 이야기고 예. 수도권 이야기. 저는 8년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건 가봐야지. 그냥 모르는 거야. 이 미래는 진짜 몰라요. 그냥 8년까지 오겠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8년까지는 안 올 것 같아. 일단은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먼저 시장의 바닥이거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알려줄게요. 주식이 먼저 바닥을 찍고요. 회복을 겪을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부동산에다가 유동성이 들어오고 바닥을 찍고 그 전에 전세금이 먼저 상향을 할 거야. 이건 유료 수업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전세 바닥을 찍고 그리고 나가지고 매매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매매 가격이 뜬 다음에 전세가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다가 전세의 물량이 소진되고 그러면서 매매 가격이 상향되는 게 정석입니다. 여기가 1년이면 이 안에 이게 다 끝나. 그래서 그때 가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했고요. 오늘 안내를 했고요. 좀 차차 계속해서 좀 뵙도록 할 거예요. 단체방이 있는데 뭐 그 수업 들으신 분들 모임인데 거기서 얼굴 좀 보고 온라인으로 좀 하려고 하고요. 조만간에 뭐 또 다음에 겨울 가기 전에라도 괜찮다면 한번 제가 무료 강좌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잘 살아 있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지내서 피부 혈색이 좋아질 정도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이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메일 제가 모르는데요. 이메일 모르면 어떡해. 받아 적어. 이메일도 알려주네. 착해요. 이메일 알려줄게요. 왜냐면 투자에 있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 euijeung0326이에요. 골뱅이 네이버입니다. naver.com. 리얼티쌤 질문 있어요? 이러면서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비밀 유지는 비밀 유지대로 해야 되는데 사연이 괜찮다 싶으면 제가 방송에서도 그거를 익명 처리하거나 또는 이렇게 재구성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방향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도 또 드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리얼티였습니다.